시작했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지도 안 돼 있고 또뭐 굳이 또 쉬어야 되나 싶어서 또 그냥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이 31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셔가지고 31일은 휴관하고 그래서 한 주 이렇게 연기하는 방식으로 31일 다음 주 금요일은 휴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274쪽 자공이 문왈 맞죠? 274쪽 맞죠? 자공이 문왈 하여 이라야 사가위지 사의 있고 자이왈 행기 유치하며 시어 사방하야 불력 군명이면 가위 사의니라. 왈 간문 기차하노이다. 왈 종족이 칭효언하며 향당이 칭제언이니라. 왈 간문 기차하노이다. 왈 언필신하며 행필과이 경경년 소인제나 흑역 가이 위차의니라. 왈 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자왈 희라 두 소지인을 하족 사냐 이리요. 자공이 무자와 가로되 어떠하여야 이에 가히 사이라 미랄이 있고 자이 가라샤되 길을 행홈이 치이시며 사방에 시하야 군명을 욕지 아니하면 가히 사이라 미럴지니라. 가로되 감히 그 차를 묻습니다. 가라샤되 종족이 효이라 칭하면 향당이 제이라 칭홈이니라. 가로되 감히 그 차를 묻습니다. 가라샤되 언을 반드시 신하며 행을 반드시 과홈이 경경영한 소인이나 또한 가이서 차이 되리니라. 가로되 이제 정을 종하는 자는 어떠하니 있고 자이 가라사대 희라 두솥인을 어찌 좋게 삼하리요. 아주 재밌는 대화인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당시 상황, 사회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일단 문장을 좀 보도록 하죠. 이거 마이크 없었잖아. 괜찮대요. 일단 문왈 물어서 물었다 이 말이고 자공왈 해도 되고 자공문왈 해도 내용은 같은데 이제 문왈의 경우는 묻는다라는 동작이 어떤 행위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공이 왈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말을 인용할 때 왈 이렇게 하지만 문왈 이렇게 말하면 굳이 또 묻는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하여이라 어떠하다 이 말이죠. 하여 어떠하다. 그러면 어떠하면 사가위지다. 사가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우리는 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이제 지시성을 갖는 지시어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사가 좀 말하자면 한문에서 논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글자인데 문제는 기라든가 차라든가 시라든가 다 지시어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대상성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지시어로 쓰이는 것이죠. 근데 사의 경우도 지시어로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뭐 사학이라든지 사계라든지 사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처럼 문장으로 쓰일 때는 이게 일종의 전환 관계를 이끌어오는 접속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가 지금 여러 번 나왔죠. 하여 라는 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가이사 라는 정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라는
그러니까 사나 의는 여기서는 실제 그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다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이 의미와 의미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그 의미의 성격을 확정 지어주는, 틀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가 되죠. 이름은 다 통틀어 본다고. 어떠하다라는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그 의문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건데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상태이냐라고 보통 문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죠. 이런 상태 하나, 그게 하나의 정도고. 그 다음에 가는 어떤 동작성 동사나 동사 앞에서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위 그러면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사 또는 경동사, 동동사 그럼 일컫다, 이르다, 뭐라고 평하다 그런 의미가 되고 우리가 그럼 가는 그 위라는 동작이 가능한 걸 나타내죠. 그러면 그를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떠하면 그를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떠라는 말이 의문의 그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역시 의문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 다음 의는 이 자체가 의문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말한 사람의 이제 주관적인 이런 걸 나타낸다. 아니면 상황성을 설명한다거나 시제를 대동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그리고 실제로 물론 이게 이제 주관적인 말한 사람의 감정 표현을 이제 이끌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스러운 것도 또는 불확정적인 것도 이게 이끌어올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자체가 의문의 기능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문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하여라고 하는 의문 사항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떠하면 또는 어떠하다 그것을 선비라고 일컫다. 이 동작, 이 두 가지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 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나오면 문장에서 앞뒤 정보의 덩어리 또는 앞문항, 앞 전항과 후항을 이 전환적으로 또는 인과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전환 정도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런 거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원인, 인과 관계라고 하면 어렵고 이제 어떤 상황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는지 보니까 전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해야 이에 그를 선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가 나오면 현대어에서는 이걸 영어 한문에서도 그 나중에 그러니까 좀 한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용이 그 표현 그 뭐랄까 의미의 표현항이 늘어나면서 이 사 역할을 하던 그 어시 또는 어시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의미 명랑이 늘어나요. 그리고 현대 백과에 오면 구어체 현대 구어체에서는 이 말로 많이 대동합니다. 就是去. 근데 이 사에 해당하는 게 이해라고 해당하는 것은 이 어시 말고 더 고전어에서는 원이라는 말을 써요. 시경에는 원이라는 말로 잘 나타나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는 이것과 결국에 원 이런 글자들이 다 이것과 호환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 문장과 뒷 문장 또는 앞항과 뒤항을 전환적으로 이어줘. 그래서 이게 글자가 이게 다 우리가 우리말로 다 번역할 때는 이해 이런 식. 근데 이것이 더 약간 문어적인 표현을 쓸 때는 내라는 걸로도 많이 쓰이죠. 내도 역시 역할.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냐 하면 그 언어라는 게 유행이 있죠. 유행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의 저마다 개별적인 특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 한글과 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표기하는 수단인 한글과 한문의 차이인데 한문이나 또는 다른 언어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해라고 쓰면 무조건 이렇게 쓰죠.
더 이상 달리 쓸 이유도 없고 이것만 써도 되고 이것으로 누구나 다 통하죠. 근데 한자로는 이에 해당하는 만약에 사라는 글자가 있다면 사가 이런 사자, 이런 사자, 이런 사자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걸 결국은 쓰기 편한 거라든가 또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형태적인 그러니까 글자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어가는 유사성이 있다든가 진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글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에 나타나는데 다 사실 발성 구조는 비슷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기록성을 갖게 되면 기록을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전범이 되어버려요. 전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그냥 실수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이 표기가 한번 주민등록을 갖게 되면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나타난다. 좀 어렵죠. 우리도 참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야말로 언어가 선택할 수 있는 표기 수단으로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고 형태인 것 같아요. 한글이. 괜히 짝박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사가 나오면 이 문장을 이런 것과도 다 연관지어서 이해 앞 문장과 뒤 아니 앞 항과 뒤 항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 역할을. 그랬더니 자공이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 행기 유치 행기 이런 형태가 이제 말하자면 전형적인 동사 목적어죠. 기를 행하다. 근데 기는 여기서는 몸 기자인데 나를 듣다. 만약 이 기가 문장 내에서 인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걸 지칭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거는 나를 뜻해요. 자기 셀프. 그래서 기는 일종의 그 제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없이 나오면 몸이라는 의미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기 유칙을 여기서는 내 몸가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우리 의역을 하자면 내 몸가짐을 행하다. 몸을 가지다 말하자면 행위 몸가짐이란 말도 명사라겠지만은 몸과 가짐의 이게 가지다. 가지다라는 말은 장악하다, 지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가짐 이렇게 말하면 몸을 가지고서 뭘 하는 거를 아울러서 몸가짐 이렇게 말하죠. 몸에 국한되는 어떤 행위가 몸으로 수렴되는 모든 행위 상황을 몸가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몸가짐인데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기고 이게 말하자면 행위. 그래서 행기. 한문은 목적어가 뒤에 오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행위. 유치의 유는 있다라는 수로 형태를 하고 치가 보호에 있다고 부끄러움을 갖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근데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글자를 가끔 가다 이렇게 들어요. 요거는 음의 의미니까 요거는 뜻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같은 글자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글자의 그 발전 경로가 약간 달라지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글자가 같은 의미를 쓰이는 예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부끄럽다. 다 글자는 부끄러울 치, 발음도 똑같이 치인데 그 유래가 조금씩 달라지는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자 글자는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는 부리다, 심부름하다라는 의미의 명사로 쓸 때는 사로 바르는 거거든요. 사역, 사령, 어사.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부름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보내짐 있죠. 보내짐. 그럴 때는 특별히 시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현대에 와서는 구성력이 조금 약해져서 사라고 해도 뭐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옛날에는 이걸 시로 그랬어요. 그래서 시어 사방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사방에 심부름 가서 사방에 파견되어서 여기서 이 여러분들 그 언어에는 사방에 불이여 이렇게 돼 있죠. 언어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사방에 불이여.
사방이 시여 사방에서 사방이 불이 그죠? 시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냥 그대로. 네. 예, 다른 한번에 보면 불이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방이 불임을 당했다. 어디에 가라 하고 불임을 당했다 이럴 때, 예, 그럴 때 어쨌든 발음을 시로 습관적으로 했다. 과거에 원래 그러냐? 왜냐면 이게 거성으로 그 발음 표현에는 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거성을 읽으면 여기서는 심부름 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키다. 그래서 여기는 시여 사방이니까 사방의 시킴을 당한 것이죠. 이런 그래서 환자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전을 찾게 되면 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데는 그 말하자면 온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자전 제대로 우리가 종이로 된 책으로 된 자전을 보면 그 모든 글자에 그 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평성, 상성, 거성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자세히 보면 눈여겨 보면 이걸 상성으로 읽느냐 거성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글자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시는 그 거성을 읽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는 이 시를 거성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전을 가지고 이 사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거성으로 분류되는 내용을 찾아보면 심부름 가다, 심부름 하다, 심부름 시키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방의 심부름 말하자면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죠. 심부름 가서 불력 군명, 군명을 역되게 하지 않다. 여기 우리는 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능동과 피동형의 의미가 그 능동형을 만들거나 피동형을 만드는 그 의미가 붙어가지고 되다 뭐 이렇게 하다 하이다 옛날에는 하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하이다라는 말 안 써요. 하게끔 시키다 뭐 예를 들어 먹다 먹히다 또는 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희리기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동으로 만들거나 피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한문은 그 자체가 사동형, 피동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는 동사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동사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맥락에 따라서 이게 피동이냐 사동이냐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시여 사방이니까 사동이 되고, 피동이 되고, 불욕 분명에서도 분명을 욕하다가 아니고, 욕하지 않다가 아니고, 욕되게 하지 않다요. 모욕을 말하자면 모욕을 끼치지 않다. 그 말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가서 능수능란하게 그 사신의 역할, 외교관의 역할을 잘 해가지고 창피를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그 외교관으로 수행했던 사람들 별별 짓을 다 하는 게 신문에 나오고 많죠. 이전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요즘 말로 이 논어 맥락에서 보면 군명을 욕되게 한 거예요. 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아유, 정말. 정말 욕을 하나도 이 한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욕, 상욕, 이런 것도 다 이 글자가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가위사의 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사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사에 우리는 위상을 우리는 짐작이 되죠. 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군주의 밑에서 실무적인 여러 일들을 행하는 오피서, 셀러리맨. 이게 사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왜 사를 물었냐 하면 자공 역시 계층이나 신분상으로는 사계층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공은 앞으로 공자에게서 이제 말하자면 학업을 충실히 닦은 다음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사가 돼요. 사로서 이 대부나 제후나 왕에게 자기를 드러내 가지고 채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가 어떻게 해야 사 노릇을 할 수 있냐? 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지금 물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공무원이 하고 싶은데
공무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 뭐냐라고 물은 것이죠. 요즘 시험분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그러면 그 다음 관문 기차에 관문 뭐 이제 관문 같은 거는 이제 관문 뭐청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 상투적으로 붙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낮춰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 앞에 붙이는 이런 언어를 간투사 몇 가지 더 용어가 있긴 한데 나도 좀 까먹었어. 뭐 청, 영어에 말하는 please에 please. 이 청이라는 말은 현대 중국은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매사에 마치 일본의 도조라는 글자, 도저를 참 많이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일상에서 그것처럼 청을 또는 그리고 여기서 감 그러면 좀 더 청보다는 조금 더 정중하죠. 왜냐하면 청은 청합니다라는 뜻이고 감은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감히 영어에 dare to 뭐뭐 하게 감히 뭐뭐 하다 돼요.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몽주의 표가 아우디에서 어떻게 돼요? 계몽주의 아우디에서 빼내고는 알아라. 알려고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 필요가 없었어요. 중세 때는. 한 교회에서 해석해주고 교회에서 정해주고 교회에서 보여주고 하느님이 심어놓은 이 질서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어. 혹시 의문이 나더라도 교회 가서 물어보면 돼. 근데 개방주의가 되면 너의 이성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알아라. 네 이성을 부려서 알아라. 그게 그 개몽주의 표현 슬로건 같은 아우디서 알아라. 지금 생각하면 뭔 말인지 맥락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이 당시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혁신 말은 아주 코페르니쿠스의 전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네 스스로 네 이성을 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대상을 알아라.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감히 알라 뭐 이렇게 옛날식으로는 감히 알아라, 감히 알라 이렇게 저희가 철학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감히 알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하여튼 종족이 칭호언, 향당이 칭제언. 자, 종족은 결에 붙이죠. 그 혈연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는 혈연적 관계가 있는 그걸 종족. 리니지라는 표현도 있고 클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족, 종족, 혈족, 혈통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문화인류학에서는 리니지와 클랜을 각각 또 다르게 더 구별하긴 합니다만 그런 용어들이 대체로 혈연적인 유사성이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죠. 이 종과 족은 그래서 종은 그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 혈연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 종이라고 하고 족은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을 족. 그래서 우리 족이라는 글자를 결의족 그러죠. 결의족, 민족, 결의족. 결의라는 말도 결의 의미가 있으니까 결이라고 하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확산된 거잖아요. 물결, 뭐 살결. 그래서 결의 이것도 쭉 뻗어나가는 거.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그 겼다라는 말, 그 우리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겼다. 어깨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걸 어깨를 겼다 이렇게. 잘못된 어깨를 걸다가 어깨 거는 게 아니고 겼다. 약간 서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겼다.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종족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혈연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는,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족. 그럼 이 종족은 옛날에는 대부분 혈연 공동체가 곧 지연 공동체와 유사했죠. 지역등을 멀리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우리 동료 중에 여러분들은 뭐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맴맴이라는 단어 있어요. 아버지는 낙에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되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건너마을의 아저씨가 삼촌. 이런 식의 한 지역 공동체. 이게 혈연적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범위죠. 이런 걸 우리는 이 한문에서 말하는 종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칭호언이니까 그를 칭은 일컫다. 칭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의미는 저울질하다는 의미가 알려있죠. 저울질.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어떤 가치를 매겨보는 프라이스. 그러면 일컫다라는데 이제 뭐라고 일컫냐, 표라고 일컫는다 그 말이죠. 글을. 그리고 언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이라는 글자가 목적어를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냥 칭효라고 하면 그 칭이라는 하는 동사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죠. 그냥 효를 칭하다, 효라고 일컫다, 효를 말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효라고 말하다 이렇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사형식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에게 누구를 뭐라고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효라는 말이 이 효라고 일컫는 동작이 또는 행위가 귀결되는 뭐, 그리고 요걸 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 그래서 칭효언. 그에게 효라고, 그를 효라고. 우리 언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지만 언이라는 글자가 그걸 담고 있다 이런 의미죠. 향당이 칭제언, 향당에서는 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종족에서는 효라고 하고 향당에서는 제라고 한다는 거죠. 향당은 종족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큰 지역 공동체죠. 그러니까 종족 내에서의 그 덕목은 효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연적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아래를 찾아보니까 혈연적 맥락 속에 있는. 쟤도 물론 이제 아버지가 공경할 죄라는 의미가 여기서 공경하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쟤는 특히 장녀 관계, 요거는 혈친 관계에서는 효, 그다음에 사회에서 장녀 관계는 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관문 기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필신, 말은 반드시 신하다. 말은 반드시 신실하다. 이 말이죠. 행동은 반드시 과단성이 있다. 은은 신하다. 행은 과하다. 이 말이죠. 그럼 필은 부사가 되죠. 반드시. 경경연, 여기 이 글자가 보면 돌석자에 이 경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발음이 경이라는 글자의 발음 구조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 글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으면 날줄, 시줄 날줄 같은 날줄. 그 다음에 감수가 붙으면 경수라고 하는 물 이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에 간단한 의미가 있으면 지름길, 뭐 이런 식으로 다 경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경. 그러면 돌석이 있으니까 요 경자는 딱딱한 걸 의미해요. 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바위는 우리는 딱딱하다라는 의미보다 단단하다라는 의미도 쓰지만, 큰 바위를 말할 때 우리는 물론 바위가 단단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약간 규모가 적당히 크면. 그러나 아주 큰 바위들, 그런 바위를 이야기할 때는 단단하다는 표현으로 잘 안 하죠. 웅장하고 우람하고 우뚝하고 이런 걸 느끼. 그러면 딱딱하다 또는 단단하다 하면 좀 규모가 조금 작아야 돼. 그래서 다른 것은 무른데 이건 단단하다, 이거는 물렁물렁한데 이거는 딱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석이 가서 경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여기서는 좀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이미지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글자 두 개가 합쳐지면 첩어가 되면, 한문에서 첩어가 되면 대체로 의성어나 의태어의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연이라는 글자를 했기 때문에 뭐뭐연, 뭐뭐여 뭐 이렇게 붙으면 대부분 의성어 또는 의태어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경연도 마찬가지로 의태어가 됐는데, 이게 돌이 갖는 그런 이미지에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통성이 없다. 좀 뭐라고 할까요? 왜 굳어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고지곧대로 융통성이 없는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필신 행필과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그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1급 공무원, A급 공무원은 이 시여 사방에서 불력 분명한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지역에 심부름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떨어지면 그 지역에서는 나를 시험해 보려고 온갖 테스트를 해. 우리가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딱 오면 이쪽 말로 해본다 그러던데 전라도 말로 그 사람을 다뤄보려고 해. 그러면 아주 교묘하거나 까다롭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못하면 이제 수준 낮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면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교양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게 높아야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A급 선비인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스스로 처결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뭐냐? 그러면 몸가짐이라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을 사람들이 전부 효성스럽다, 공경스럽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훌륭한 사회 오피서의 자질이 된다. 근데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약간 더 낮은 단계는 그럼 뭐냐? 주어진 상황을 매뉴얼을 그대로 잘 지키는 거. 이것만 해도 좋은 현대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매뉴얼만 잘 지켜도 좋은 좋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뉴얼에 너무 그게 매몰돼 버리면 일본 같은 꼴이죠. 일본에서는 너무 매뉴얼 만능 사회를 가지고 매뉴얼이 없으면 책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재밌죠.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생각하고 그럼 경경련한 소인이다. 그러면 좀 자질구레하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 못하고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억, 역, 가임차 역시 억은 누를 억자인데 이 억자가 쓰이는 예를 보면 그 억은 누를 억자인데 우리 억압한다 할 때 누르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역적 관계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냐 아니면 뭐뭐 하냐 이렇게 할 때 선택하거나 또 전환할 때 역적의 의미로 전환할 때 이런 거. 뭐뭐 하더냐 그렇지 않다면 뭐뭐 하냐 이럴 때 역은 역시 가임 차이 그 다음에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로서 그나마 바람직한 자세죠.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죠. 공무원들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차츰 공무원의 어떤 그 급수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자질이 우수하다거나 탁월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언필신, 행필과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자공이 다시 묻죠. 금지 종정자. 오늘날 정치를 행정을 종사하는 자는 하여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자와 희라. 희 이 말은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요즘 한번 갔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요즘도 쓰나요? 헐. 네. 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똑같이 희지만 이숫자를 많이 썼어요. 가슴을 좀 맞아 이걸 희라 이걸 우리가 어릴 때 잘 막 한문 처음 배우고 이럴 때는 잘 억이라고 들릴 거고 의라고 들릴 거는 희 이렇게 희라 두 소는 여기에 대중이 들어갔죠. 여기 밑에 여기 초라는 글자인데 닮을 초, 닮다, 뭐뭐를 닮았다. 그래서 불초, 불초.
부모를 닮지 못한, 부모만 못한. 그래서 아들이 자기를 일컬을 때 불초한 유자식.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모양 형태를 붙이면 초상이 되죠. 그래서 초상화, 포트레이트, 셀프 포트레이트. 그럼 자기 초상, 자화상이고, 포트레이트, 초상화. 그, 오스카 와일드 알죠? 오스카 와일드. 소설가, 동화작가, 행복한 마음. 그 사람 썼나요? 그, 뭐지? 뭐의 초상? 갑자기 생각.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렇죠? 네, 제임스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됐고, 그 다음에 그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도리언 그레이. 그거 굉장히 그 얘기지. 아주 그 요즘 말하면 그 그림에 내가 그림을 보고 있어 그거에. 근데 그림을 나를 그리는 초상화를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괜찮은데 초상화가 자꾸 늙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늙은 게 초상화가 나는 안 늙고 초상화가 늙어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그 개개스러운데 그 사람 심리나 이런 걸 잘 표현해놓은 소설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는 자기 어떤 자전적인 소설로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있어요. 초상은 상을 그려놓은 닮은 대로 그려놓은 그 초상. 여기서는 불초는 닮지 못한. 여기서는 초가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면 대족자에 요 초란에 글자를 붙여가지고 소라고 발음을 하게 됐는데, 요 글자는 대나무로 만든 그릇의 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석에는 보면 두는 양명이니 용 십승이요, 소는 죽기이니 용 두 이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는 열대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고, 소는 한 말 두 대 정도가 되는 걸 소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는 말 적자죠. 광주에 말바우 시장 있죠. 말바우. 그걸 한자로 두암이라고 그러죠. 두암동. 광주에 두암동 간데 말바우 시장. 거기 말바우 시장. 바위는 바위암. 말이랑 관계가 없는. 말 타는 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내 생각인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그 밑에 시장이 두암동 시장, 두암동. 그렇지 않나요? 주제 넘게 나섰는데. 아무튼 여기서 두는 말 두자예요. 그래서 두 소지인 그러면 뭐 한 말 정도 되는 그릇 이런 뜻이니까 자질구레한 이런 의미로 담은 거예요. 말은. 그럼 자질구레한 사람들을 하족산냐 어찌 좋기 산하리요. 산이 동사 수로 역할을 했어요. 헤아리다, 계산하다, 따지다. 그럼 저건 충분히라고 하는 부사하고 하는 어찌라는 의문 부사죠. 어찌 따지기에 충분하겠나? 어찌 따질만 하겠나? 그러니까 요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질구레하고 자질도 모자라가지고 말할 건덕지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공이 문활 하여 일하여 사가위지 사의 있고 자의와 행기 유치하며 시여 사방하여 불력 분명이면 가위사의이다. 왈 간문 기차노이다. 왈 종족이 칭효원하며 향당이 칭재원입니다. 왈 간문 기차노이다. 왈 음필신함의 행필과의 경경연소인제나 역 가의의 차이입니다. 왈 금지 종정자는 하여함이고 자왈 기라 두 소지인을 하족산자이다. 하나 더 하고 자이왈 부득 중행이 여지인된 필야 광견모인저 광자는 진치요 견자는 유소 불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용 빈도도 높고 또 유교적 인간형을 논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유교적인 인간상의 그 하나의
모델로 이 글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등장합니다. 물론 광과 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자, 견자 말인데 이것이 난세 또는 혼란한 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그 삶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간형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득 중행이여지. 부득 역시 이라는 그 접속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함과 뒤에 함이 대등하게 이제 병렬된 거죠. 이럴 때 여기 득이 동사 수로를 볼 수 있으니까 중해, 여가 동사, 지가 목적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불이 이거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뒤에 긍정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어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중행을 얻지 못하다. 중행을 얻어서 그와 더불어 하지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전체를. 예, 전체를 보죠. 예,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쳤는데 중행을 득하여 여치 못할진대. 반드시 광과 견이죠. 광한이는 진하여 취하고 견한이는 하지 아닐 때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것 이렇게 따라하는데 여기서는 여기는 긍정을 다 부정한 거야.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전체 부정. 그러면 중행을 얻다. 그와 더불다. 이 말이에요. 그 중행이라는 말은 저 자체는 중도의 행동 이런 데 그런 뜻이라기보다 중도를 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서 그와 더불어 하지 못하고. 그럼 여기 우리말의 더불다는 이게 불완전 동사라 그러죠. 불완전 동사라서 다른 동사가 들어가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수임이 되는데 예를 들어 너 누구와 더부니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 너 누구와 더불어 노냐? 너 누구와 더불어 공부하냐? 이렇게 말하지. 너 누구와 더부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근데 한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관여하다, 참여하다, 뭐 거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는 같이 지내다, 같이 행동하다 그런 의미로 얘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죠. 네, 그러면 중도를 행위해서 그와 더불어 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게 전제가 된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제가 된다면 필야 여기서도 이게 전제인지 아닌지 이 글자 자체 문장 형식상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불이라는 그 글자와 필야라고 하는 강한 어떤 강렬한 동기를 갖는 그런 그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러면 우리 말도 라면 이렇게 돼가죠. 그 아닌데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뭐가 아닌데 반드시 이렇게 잘 안 하니까 뭐뭐가 아니라면 반드시. 광견호. 광견호는 가만 보면 광견할 거다가 아니고 이건 우리말로는 다른 요성분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광이나 견한 행동을 할 거다라든가 광이나 견한 사람과 같이 할 거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요. 여지라는 말이 여기서는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도를 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도입니다.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서 그와 더불어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한자나 견한자와 더불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네, 더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광자와 더불거나 견자와 더불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중도를 행한 사람은 정말 얻기 어려워요. 그 논어에서도 몇 번 나왔죠. 공자가 중용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 백성이 중용을 행한지 아는지 너무 오래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용은 어려워요. 또 중용이라는 텍스트에 보면 더 어려워. 흰 칼날도 밟을 수 있고 높은 고관 대작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이 중용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중용. 그 정도로 중용은 어렵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뭐냐? 광자는 견자와 더불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면 광자는 뭐냐? 우리가 이 광자를 보통 미칠 광 이렇게 해가지고 미치다 매듭 맞나요? 매듭.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우리가 미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런 파노티코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감시와 처벌의 구조라서 또 격리시켜버려요. 무슨 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한 사회가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격리시켜버리죠. 폐쇄시, 은폐시켜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었죠. 저희 어릴 때도 미친 사람 한 사람, 뭐 약간 정신병자 한 사람, 뭐 아주 희한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들 다 한 마을을 이루는 그런 거죠.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 뭐 이런 다 한 구조를 이루고. 근데 이 미친 사람 어릴 때 보면 미친 사람의 특징, 미쳤다고 한 사람의 특징 보면 굉장히 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 때 안 갈 때를 판단을 잘 안 하고 막 가버리고 판단을 안 하고 가버려. 우리가 한동안 미쳐야 미친다는 책이 엄청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제목을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 말은 불급이라고 말해서 맞다고 그래. 이게 박지원이 박지원이 그때 실학 거기서 나오는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인데 요거를 틀어가지고 미쳐야 미친다 이렇게 가지고 제목을 잘 뽑아가 엄청 잘 팔린 책입니다. 이 광이라고 하는 건 어느 분야에 광하는 거예요. 그 김동인의 소설에 광명소나타라는 게 있고 광화사라는 아주 미치광이 화가를 제재로 한 그런 제목으로 광화사라는 소설. 그게 그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운율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광은 그래서 미쳤다, 우리말로 흔히 미쳤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광의 의미 맥락은 들뜬 거거든요. 들뜬 거. 여러분들이 기억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임스 딘이라고 일찍 죽은 참 풍운하가 파란만 아무튼 젊은 그 배우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딘의 젊은 이 출세작 중에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의 어떤 영화 대표적인 영화. 그런 게 광이에요. 들뜬 거. 그래서 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취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말하는 진취죠. 나아가서 취하려고 해요. 어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진취죠. 여기에 젊은이들은 뭔가 열광하고 있고 광적인 데 빠져 있고 광기 어려 있고 또 뭐 그렇죠. 젊은이들. 이게 젊은이의 특권이고 특징이고 그런 것이죠. 마치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그 슈트름프트라는 그래서 질풍노도 그런 게 광입니다. 근데 이 광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그 왕양명이라고 왕수인이라고 명대의 양명학을 만든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도 인간형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인간형으로서 광자를 추천해요. 광자. 자질구레하고 막 이런데 안 매달려 얽매이지 않아. 광자는 진취적이에요. 뭔가를 자부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견자는 반대예요. 반대라는 뜻은 유소분리야 이 말이니까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 말은 자기 몸가짐을 깔끔하게 그러니까 자질구레 추접스럽거나 찌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안 할 내가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이런 거 이런 게 기본이에요. 자존심 상해 못해. 내가 아무리 그냥 많아도 아무리 부귀 공명이 막 눈앞에 닥쳐도 내가 자존심 상해 못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누구야? 조선시대에 고려 말기에 사대부 신진 사대부로서 고려에서 조선 개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준이라는 사람이죠. 이 조준의 아우가
이 조준만큼이나 참 뛰어난 지식인이었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개국한 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저항적 지식.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악산 쪽에 은거에 살면서 조선 출사를 거부하고 이름을 견으로 바꿔. 조견. 그러니까 나안 한다. 나 자존심 상해 못하겠다. 형은 막 신흥 왕국에 막 엄청난 이제 정성 재산을 지내는데 재산권인데 아우는 아이씨 그하고는 달라. 자존심 상해 안 해. 내 양심이 허락하는 게 가지고 그 견자는 말하자면 양심이 허락 안 하는 거 안 하겠다 이런 그런 왕자는 뭐예요? 내가 나서서 내 마음이 시키는 걸 취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자왈 부득 중ring이 여지인된 필리아 광견호인자 광자는 진취요 견자는 유서불리에 이 광자와 견자에 대한 그 논의 몇 차례 있죠. 그다음 맹자에도 이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맹자에 특히 이 광과 견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10분간 쉬어 지금 한 10시 아니요 8시 한 5분쯤 하겠습니다. 맞죠? 네, 8시 5분에 시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안 되겠죠. 시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55분에. 자, 자이왈 남인이 요언말 인이 무항이면 불가이 작무이라 하니 선부이라 불항기덕이면 혹 승지수이라 하니 자이왈 부정이 이의이라 자이 가라사대 남인이 언을 두어 가로되 인이요 항이 없으면 가히서 무학의도 되지 못하리라 하니 선하다. 그 덕을 함치 아니하면 혹이 수를 승하리라 하니 자의 가라사대 정치 아니할 따름입니다. 여기는 문법적으로 그 문장 구조상으로 설명할 게 한 두 가지가 이제 좀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하나는 남인이 유언말, 남인이 유언말에서 유는 말을 두다 이렇게 연해 있는 이 말은 남인 쪽에서 이런 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남쪽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다라는 말을 가졌다 이런 의미니까 인이 무한 불가이 장무 요것만 일단 인이 무한 불가이 장무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문장이 요 구가 여기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 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수어의 역할을 하죠. 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선부라 이거는 이 문장 전체를 이 앞의 내용을 다시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독립된 문장입니다. 독립적. 그러니까 말 좋다. 선부 이건 앞에 말은 좋다라고 공자가 평가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독립적. 그러면 인이 무한 불가의 장유의 요게 이제 우리가 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렬 형태를 그 병렬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언리에 보면 인이요 항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어라는 말이 인이고 인이고도 인이면서도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이 없다. 또 사람이면서 항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사람이면 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면 항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fun고식의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는 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문법적으로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면이 되냐면 이 전체가 불가의 장무라고 하는 것의 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체가 다시 요 안에서 사람이 항이 없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이 없으면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구조상으로 이야기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죠. 의미상. 사람이면 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항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요 전체적으로는 사람이 항이 없다. SP 사람이 항이 없다. 그러니까 무한 다음에 이가 이 비오면 응? 그러면 의미가 더 달라져요. 사람이 무한한데 뭐 어떤 근데 여기서는 이면이라고 하는 지금 가정 또는 조건을 지금 이끌어 온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이무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중간에 적어요. 불가이 장무의는 불가이라는 말, 가이라는 말은 이미 논어에 와서도 수거처럼 돼가지고 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자체가 그냥 뭐뭐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뭐뭐를 가지고서 뭐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맥락이 하나로 엮어져 가지고 가이. 이 뒤에 사실상은 뭔가 대동이 되어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소실되어 버렸다. 가이. 그래서 가이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다로 수거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작무의는 무의가 되다. 작은 지을 작자니까 문화의를 만들다. 문화의를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문화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그냥 미는 약간의 자동차처럼 어쨌든 자동차처럼 슬그머니 아무튼간에 자연 발생적으로든 저절로든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되는 경우도 위를 쓰는데 자기라고 하면 상당히 의도적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를 만들다 싶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러냐? 문학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되다, 어머니가 되다 이런 것들은 뭐 꼭 노력했다기보다도 물론 요즘은 결혼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 되고 엄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당이나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스킬을 익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맥락은 뭐냐? 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이 있어야 무당이나 의사 같은 것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당이나 의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직자, 종교인이나 의사인데 이 요즘에는 종교인 의사 그러면 아주 고급 직종이죠. 근데 옛날에는 의사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중인 취급해요. 중인.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게 뭐 병원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세련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환자 다루고 막 죽은 사람 다루고 이 무당은 또 죽은 사람을 다루는 역할을 했거든요. 장례 요즘 말은 장례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천대받던 그런 직종이기도 했던.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좋은 직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천대받는 직업, 낮은 직업, 하찮은 직업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되려면 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학이 있어야 그런 거라도 된다. 그런 무당이나 뭐 의사가 되려고 해도 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근데 선부라 이 말은 이제 공자가 이 말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좋다, 훌륭하다, 좋은 말이다. 또는 역시 감탄형 어기사. 한자에 이렇게 어기사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방언이라든가 어떤 유행이라든가 뭐 이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연적 발성 기관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소리인데 그 소리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부호로 만들어내는 게 문자잖아요. 그 문자가 알파벳 형태의 문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집니다. 그러나 한문은
소리 나는 형태로 적는 게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뜻글자가 먼저 뜻글자나 추상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사형과 상형 문자가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예, 소리 나는 대로 적기보다 의미 전달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제가 나타날 때는 있는 글자를 가지고 돌려씁니다. 그 있는 글자를 가지고 돌려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글자를 선택하고 저 사람은 저 글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부라는 것도 우리가 후, 뭐 좋다, 허, 뭐 이러면 그 뒤에 허, 우리는 허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부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한기덕 혹승기수 덕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래는 한결같다, 항상스럽다라는 형용사지요. 근데 형용사도 그 한문에서는 수로의 기능을 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형용사가 수로의 기능을 하죠. 근데 영어에는 형용사는 우리말하고 관형어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자꾸 영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형용사인데 그 동사 역할, 수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덕을 항상스럽게 가지다. 이 말이 우리말 좀 복잡한데 한문으로는 그 의미가 딱 들어오죠. 덕을 한결같이 가지다. 한결같이 하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혹 승지수 혹 꼭 누군가 불특정한 사람을 주어를 지칭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승은 받들다 올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승은 원래는 이어받다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계승하다. 그래서 여기는 받든다 올린다. 그에게 뭐 부끄러움 여기 부끄러울 숫자예요. 우리가 수치스럽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이 네가 어떤 사람이 덕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너를 꼬드겨 가지고 너를 부끄럽게 만든다. 부끄러운 일을 하게 네가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어 버린다. 쉽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뭐 뇌물 받거나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때는 여기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잘 구워 삶으면 되겠군 하고 와서 나한테 뇌물을 받죠. 그거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이 되죠. 요거는 주역에 한괴라는 괴가 있어요. 뇌풍항이라고. 뇌풍. 여기 우레를 바람. 요거는 8배, 8개를 소선괴라고 하는데, 이거 소선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게, 진괴. 요거는 이제 손괴였어요. 그래서, 괴 이름을 말할 때는 진손 이렇게 안 하고, 뇌풍 이렇게 한다. 요거는 64개에 들어가는데 64개가 대성계라고 하는데 소성계라고 하는 거 요 8개를 8개만 있는 걸 소성계라고 하고 8개를 중첩해가지고 64개로 만들면 대성계라고 하는데 한 개 뭐 이런 적개 뭐 이런 것들은 대성계에서 그러니까 64개 8개 중에는 진계 성계가 있는 걸 우레를 상징하고 이걸 바람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개 겹쳐가지고 만든 계를 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늘 막 흔들리잖아요. 우레가 바람이. 그러면 우레가 바람이 막 불어.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면 사람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두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 타면 안 되지. 바람이 휩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 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냥 단단하게 발을 탁 디디고 쉽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걸 안 가지면 바람에 휩쓸려 버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 말은 우리식으로 좀 약간 상스러운 말은 쪽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한기덕 복승지속 이렇게 이게 이 한꾀의 요 세 번째 하나는 요걸 요 구절이에요. 불한기덕 복승지수가
이걸 효라고 하는데, 뭐, 초효, 2효, 3효, 4효, 5효, 3효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효마다 그 설명이 붙어 있어. 그걸 효사라고 해요, 효사. 이 효사 가운데 그 세 번째 효사가 불한기덕이며 혹승지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활을 왜 붙여놨냐면, 이 자활이 없으면 이게 그냥 그 뒤에 구절, 공자가 한 말도 주역에 있는 말을 착각하기 쉽다는 거야. 물론 뭐 주역 공부한 사람이야 알겠지만 주역 공부 안 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공자의 말만 읽은 정도면 헷갈린다. 옛날에는 이게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또 편집이 그냥 딱 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활 이렇게 해가지고 박제를 구별해 놨다. 여기까지가 승기수까지는 주역의 말이고 자활 그 밑에 글자는 공자의 말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자활을 썼다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뭐 주석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남인의 말과 주역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항이 그렇게 중요하다. 항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주역의 의미는 그럼 뭐냐? 왜 사람이 항을 갖지 않겠냐면 한결같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왜 부끄러운 일이 생기냐?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되냐? 그 말에 대해서 공자가 부정이 이렇게 말했는데 점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점쳐보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이거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주자도 이거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뭐 후세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실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 부끄러운 일을 당하냐? 점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말은 맥락이 안 맞죠. 뭔가 이 사이에 혹성지수와 부정리 사이에 뭔가 다른 그 변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논리적 맥락, 어느 논리의 맥락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그 한결같은 덕목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덕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든다. 근데 그 왜 그러냐? 점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한 거냐, 안 한 거냐, 점을 쳐본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양치와 이하는 이 맥락 관계를 그래도 그나마 유추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군자가 무상함에 대한 의미를 무상한 일, 그러니까 덕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이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주역의 어떤 그런 지혜를 내가 완색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사색을 해가지고 주역의 어떤 그런 그 변화 원리 같은 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일어날 건지 이런 거 주역의 지혜를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역의 어떤 그런 변혁의 논리,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주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체인지. 모든 것들은 이런 체인지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자연 현상에서 늘 일어난다. 인간 사람 모든 것들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어떻게 일반성이 없어. 이 동양에는 이게 기본인데 서양은 어때요? 자기 독립성을 갖고 기층이 있는 뭔가 아이덴티티 한결같이. 근데 동양에서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 항상 어떤 변화라는 게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주역을 연구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역의 중요한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그 주역에서는 상과
변에 대해서 한국 변의 그 뭐랄까 할까 상호 연관성 대대 이거 대대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호가 변의 어떤 역동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변해버리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불변은 아니고 어쨌든 삶을 그래서 형상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변화 원리의 의미를 잘 못 읽고 있다. 점을 쳐보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텐데 예를 들어 지금은 이게 누구 편에 드는 게 좋은지 좋을 것 같아. 가장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내 어떤 그 기존에 일관된 또는 기존에 내가 취했던 이념이나 적성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게 내한테 유리해. 그래, 그걸 홀딱 가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는 사람인데 내가 줄을 잘못 섰어. 내가 창피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은 이 사람이 승리해도 이건 내려가게 돼 있고 이쪽은 약해도 올라가게 돼 있다 하는 걸 점을 통해서 이해를 했더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 미리 얘기는 안 해봤다.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체인지의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좀 의미 맥락을 따지면 그럴 법하긴 한데 주자처럼 차라리 잘 모르겠다는 게 더 솔직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이 이의는 점치지 않았을 뿐이다. 재밌는 말이죠. 일단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나무니 유언말 이니 무함이면 불가이 작무의라 하니 선부이라 불한기덕이면 혹 승지수이라 하니 자활 부정이 의이라. 자, 그 다음에 언어에서 공자의 어떤 그 말 중에 야 정말 유명한 인용 빈도가 높은 그리고 또 아주 그 표현법도 굉장히 수사적으로 좀 뛰어난 깔끔하고 뛰어난 그런 명문장 중에 하나, 명구절 중에 하나죠. 자활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인 동이 불화입니다. 자 이게 군자와 소인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대비적으로 논해서 여러 번 말하죠. 이걸 봐도 지금 공자 때까지도 군자와 소인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군자와 소인을 정의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든가, 또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든가, 이런 맥락이죠. 우리가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이걸 빌려서 시도한 노력들도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면 저마다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저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시민이 이제 이루어진 사회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는 전제는 뭐냐?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보증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내 말하고 니는 네 말하고 해버리면 똑같이 같은 말을 쓰긴 쓰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근데 이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말을 자꾸 많이 해. 우리 왜 영화에 혓바닥이 왜 이리 길어? 혓바닥이 길다. 말을 많이 하는 건 구린 데가 많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맥락이거든. 아무튼 소크라테스 때 와서도 개념 정의가 굉장히 기본이 되었는데 공자 때도 이제 이런 정명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뭔 의미입니까? 맥락을 정확하게 갖지 않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보자. 그래서 자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동이 불안이라 이 말은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하되 화하지 않고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선명한 대조입니다. 화는 우리가 하모니죠.
동은 동일성, 동화. 우리가 말하는 동화예요. 그럼 동화, 이 동화, 조화, 다르죠? 동화, 조화 다르죠? 같은 화자인데. 동화는 똑같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야. 어떤 변화가 진행돼가지고 그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바로 체인지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요 화는 요 글자가 글자 자체가 이제 이게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요 글자 전에는 뭐 이렇게 써있어요. 이 글자를 썼었는데 이게 화자 원래 글자 이게 복잡하죠. 화광동 뭐야 그 노자의 뭐 이런 거 화광 빛을 누그러뜨려서 먼지같이 되라. 너무 빛나게 하지 마라. 너무 막 빛나게 반짝반짝 그러지 마라. 그 노자에도 그러는데. 결국 화의 의미는 뭐냐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가지고 여러 사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먹어. 그럼 어떻게 했어? 다 기분 좋죠. 다 배부르고. 그게 화예요. 그래서 이 화를 이 영어식 하모닉이죠. 하모니아. 고르게 하고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 동은 동화, 화는 조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혼자는 이걸 지향하고 소위는 이걸 지향하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냐? 화는 다양성을 인정하고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맥락이고, 동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결국은 취향이 뭐냐? 지향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모니의 지향은 뭐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의라. 왜 그러냐면 의는 제 몫을 찾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 몫을 찾아준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서로 저마다의 가치나 저마다의 그 개성을 인정해줘,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음악에서 합창을 보면, 사부 합창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뭐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 베이스 이렇게 다 있죠. 요즘 이제 오늘 24일인가요? 24일부터 한 31일 사이에 그 세계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 두 가지가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하고 그 다음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잖아요. 약간 종교적인데 강하면 메시아들을 보고 약간 일반적인 그런 시민들 같으면 이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들을 텐데, 합창 교향곡 4악장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막 쫙 하다가 이제 합창부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바리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스하고 테너, 소프라노 좀 받고 합창대가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합창 코러스 합창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적어도 한 10명 정도라도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지고서 같은 파트를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 합창이 되지만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똑같은 선율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같은 선율. 그걸 영어로 유니즘인데, 유니즘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노라는 손. 그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죠. 한 소리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 그 한자 표현은 제창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의식 같은 거 하면 애국가 제창 그러죠. 뭐 약간 뭔가 약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봉창 뭐 이런 활동 옛날에 했어요. 애국가를 받들어 보겠습니다. 애국가 봉창인데 보통은 제창 그러죠. 제창 그러면 동일한 성물을 동일하게 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이건 제창. 근데 합창은 어때요? 서로 다른 파트가 조화를 이루어서 부른 합창이 코러스. 코러스란 말은 원래는 히랍 비극에서 나오는, 히랍 극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어쨌든 그렇죠. 제창 합창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재밌다기보다도 음악 중에 종교음악 중에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거기는 이제 남성부, 높은 부, 저음부 이렇게 생겨났죠. 구별이 되죠. 정말. 근데 제창 그러면 다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의식의 제창. 그러니까 동은 이런 거죠. 화는 합창 같은 거. 코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이건 혼자가 지향하는 건 코러스, 소인이 지향하는 건 유닛. 그럼 왜 그러냐? 이익이 같기 때문에. 이익. 소인들은 이익으로 뭉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는 화이구성하고 소인은 동이고라니. 이런 대비는 논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죠. 선명하고 더 의미가 있는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자공이 문말 향인이 개허지면 하야한이 있고 자왈 미가야이니라. 향인이 개허지면 하야한이 있고 자왈 미가야이니라. 불려 향인지 선자의 호지요 기불선자의 호지니라. 이것도 아주 재밌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자공이 못자고 가거든 향인이 다 조인 여기면 어떠하니 있고 자의 가라사대 같이 아니 하나니라. 향인이 다 아처하면 어떠하니 있고 자 가라사대 같이 아니 하니라. 향인의 선한 자의 조인 여기고 그 선치 아니한 자의 아처함만 갖지 못하니라. 아처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옛날 아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희 이 말은 옛날에 좋다라는 형용사를 부사화할 때 조희 이랬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개라는 게 나타나죠. 좋게 말하다. 근데 옛날엔 조희 말은 이희릭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재밌죠. 향리는 같은 지역 사회를 뜻하게 합니다. 같은 지역 사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옳지 않다. 모두 좋아하면 옳지 않다. 모두 좋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야. 향인이 개워지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역시 안 좋아. 그러면 어떤 경우냐? 불려 A 불려 B 그러면 선호가 여기 있죠. 선택이. 그죠? A 불려 B 그러면 선택이 B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 하는 것만 못하다. B 하는 게 더 낫다. B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향인지 선자 호지. 향인지 선자 호지. 그걸 좋아해. 불선자. 자, 이 경우 고을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그를 좋아해요. 그러면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를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 공자 말이 되게 수사적으로 재미있는 말이죠. 약간 비꼬아가지고. 이런 식의 수사법이 참 절묘하기도 하고 아주 조금 몇 바퀴 돌려가지고 그 맥락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볼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 착하지 못한 사람은 그를 싫어한다. 그 말은 착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이 불선자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걸끄럽다. 그 사람에게 좀 왠지 재수없다. 이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반대 상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논어나 맹자에서 그럼 이런 말 뭐라고 하냐? 선인이 그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하지? 향원이라고 해요. 향원이라고 하는데 이 향원은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비틀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뭐 그냥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런 향후는 덕의 도적이다. 이렇게 맹자 아주 혹평을 해요. 아주 혹평. 차라리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일종의 위선적이고 막 이런. 흠잡을 데도 없어. 그렇다고 착하지, 뭐 아주 그 사람을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도 없어. 그냥 좀 어렵습니다. 이 향원에 대한 이야기가 논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없어.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죠? 자공이 문말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니 또 자왈 미가야입니다.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니 자왈 미가야입니다. 불여 향인지 선자의 호지요 기불선자의 호지입니다. 오늘 잘하면 끝낼 수 있겠네요. 자왈 군자는 이 사이 난 열야이니 열지 불이도면 불열야고 급기 사이냐 하얀 기지이라. 소위는 난 사이 이열야이니 열지 수불이도이라도 열야여 급기 사이냐 하얀 구비언입니다. 자이 가라사대 군자는 사홈이 쉽고 열케홈이 어려우니 열케홈을 도로서 아니하면 열지 아니하고 그 인을 사홈에 미쳐는 기하나니라. 소위는 사홈이 어렵고 열케홈이 쉬우니 열케홈을 비록 도로서 아니하여도 열하고 그 인을 사홈에 미쳐는 비홈을 구하나니라. 야, 요거 좀 어려워요. 이거 사실상은. 군자와 소위는 지금 역시 대비했는데 이 사의 인은 쉽다, 나는 어렵다죠. 인은 쉽다, 나는 어렵다. 사는 섬기다, 열은 기뻐하다. 이게 설이지만 설인데 열로 발음될 때가 있죠. 열으면 열자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기뻐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열지 불이도 불열라. 열지 불이도 열지 불이도 그를 열하되 그를 기쁘게 하는데 도를 쓰지 않는다. 이 정당한 방법 이거죠.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열지 불이도 그를 기쁘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타동사가 되죠. 기뻐하다는 내가 상태를 나타내는 내 상태를 주관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되지만 목적을 취하게 되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타동사 전성이 됐어요. 그를 기쁘게 하되 도를 쓰지 않으면 불열야 기뻐하지 않는다. 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역시 군자죠. 그러면 이 열지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이죠. 지가 군자고 열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불열야의 주어는 누구예요? 군자죠. 내가 또는 누군가가 그를 기뻐하게 하는데 도를 쓰지 않으면 군자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죠? 자, 반대로 소인 그러면 그분 어디 미치다 이런 뜻인데 사인냐 사람을 부릴 때 그가 남을 부릴 여기서는 또 군자가 주어예요. 군자가 남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하냐 기지 그를 그릇한다 이 말인데 동사 좀 어렵죠. 그릇으로 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한다고.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한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소위는 반대예요. 섬기기는 어렵고 참 기뻐하기는 쉬워. 왜냐? 열지 수불이도 수라고 해가지고 양보가 들어갔어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비록 도를 정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기뻐해. 왜 그러겠어요? 뇌물 주고 뭐 향응을 베풀고 이러면 좋아하지.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이런 걸 좋아하잖아. 급기사이냐, 그럼 그 사람을 부릴 때 어떻게 했냐? 두비연, 갖추기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릴 때는, 소인이 어떤 사람을 부릴 때는, 부리는 대상이 모든 걸 100% 자기한테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이 군자는 사람에 맞춰서 부리는데, 소인은 어떤 사람을 시켜놓고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가르쳐야 군자는 조금 빨리 해가지고 다 끝낼게요. 군자는 사홈이 쉽고 열케홈이 어려우니 열케홈을 도로서 아니하면 열치 아니하고 그 인을 사홈에 미쳐는 기아.
자왈 군자는 이 사이 난열야이니 열치 불이 도이면 불열려 급기 사이냐 하얀 기진이라 소이는 난 사이 이 열야이니 열치 수 불이 도라도 열려요 급기 사이냐 하얀 고비연 고비 어에 어는 그에게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언이 나오면 늘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목적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언이 나오면 대체로 문장 끝에 언이 나오면 목적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왈 군자는 태이 불교하고 소위는 교의 불태이다. 자에 가라서 군자는 태하고 교치 아니하고 소위는 교하고 퇴치 아닙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죠. 태는 여기는 태연자약하다, 태연하다, 말하자면 당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에 적응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태연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 교는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황을 자기가 주도한다 싶어가지고 뻗대는 걸 교라고. 그러면 소위는 그 반대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소위는 벼슬이나 권력 조그마한 한량한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자기가 왕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소위는 군자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갖게 되더라도 그 지위에 맞는 상황과 의식과 사고방식과 지향을 갖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 흔들림이 없다. 이런 거죠. 군자는 태이 불교하고 소위는 교의 불교. 자왈 강의 목 누리 근인이나 자에 가라사대 강과 의와 목과 누리 인에 가까우니라. 강은 굳세다 이런 뜻이에요. 굳세다. 의는 강은 강하다. 금강석할 때 강자인데 단단한 거야. 의는 굳센데 꿋꿋한 거야. 그 허백년이라고 요 남정화의 허씨 남정화의 대가의 그 계보에 속하는 허백년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호가 의제죠. 네, 이 의제 허백년. 남농허건 그 위에 제일 위에 조상이 소치허련 의제 허백년 뭐 이렇게. 남농은 그 같은 허시긴 한데 약간 반대. 남농허건 의제 허백년. 강의, 의는 굳센의, 목은 이 질박한 나무 목자니까 나무처럼 질박하다, 통나무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질박함. 그다음 누런 말을 이렇게 빨리 못하고 약간 둔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이런 걸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에 가깝다. 그래서 이 순천 부사를 지내고 호남 유학자의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그 종종 반정하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묘 사업을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한 인물이 박상이라는 인물이 이 순천 부사를 지낸 이 박상이라는 분의 호가 눌제예요. 눌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 조심하는 걸 굉장히 믿음으로 생각했죠. 요즘은 말을 너무 서로 막 잘하라고 하는데 말 많으면 쓸 말이 없어요. 적어요. 자왈 강의 목누리 근입니다. 가열차게 끝낼게요. 자로 이 문말 하여 이라야 사가위지 사위 있고 똑같은 구조죠. 앞에 역시 나왔었죠. 사. 자왈 절절시시하면 이이여야이면 가위성이니 부모엔 절절시시요 형제의 이인이라. 그럼 절절시시하고 이하듯이 하면 여 역시 아까 연, 여, 언 이런 게 붙으면 형용사나 부사, 형정미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절절시시하거나 이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절절시시하고 형제에게는 이하다 이 말이죠. 그럼 절절시시 절절은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간절. 아주 깐깐하게 간절함. 시시는 아주 부지런하다, 상세하다, 차근차근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찬찬하다. 그 다음에 이는 편안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형제 친구들한테는 아주 먼 친구들의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친구의 어떤 그 언행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간절하게 잘 이끌어주고 좋은 충고를 해줘야 되고 형제에게는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가능하면 편안하게 기쁘게 해줘야 된다. 자존심 세워주고 현대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곱씹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절시시를 형제한테 해버리면 의가 상하죠. 친구 사이에는 뭐 좀 이렇게 성질을 나가지고 이제 절교도 할 수 있지만 형제 사이에는 절교할 수가 없잖아.
뭐 절교해도 뭐 물론 뭐 형제만 뭐 나쁜 형제가 있긴 하지.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형제는 뭐 호적상 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나머지 그냥 읽고 끝낼게요. 자왈 선인이 교민 7년이면 역가히 즉 유무입니다. 자의 가르쳐 선인이 민 가르침이 7년이면 또한 가히서 융의 즉 하리니라. 선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뜻이고 교민은 백성을 가르치는 뜻이죠. 그 7년은 시간의 부사적 의미가 있죠. 시간. 그 7년 동안 역 또한 가히 할 수 있다. 즉 융 요것만 주면 즉 융. 즉은 나아가다 이렇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원래 즉은 접속사로 많이 쓰죠. 뭐뭐 하면 곧, 뭐뭐 하면 곧. 근데 여기서는 나아가다라는 딱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물국리 이런 말. 사물에 딱 나아가가지고 이치를 탐구하는 즉물국리. 근데 색적 시공 이렇게 할 때는 뭐뭐는 곧, 뭐가 곧 뭐뭐이다 이럴 때는 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쓰기 때문에 곧.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즉은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융은 오랑캐 그 이민족을 상대하는데 특히 서쪽 이민족, 서쪽 유목민을 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대명사로 그 말하자면 뭐라고 했죠? 대명사라기보다도 대유법으로 어느 하나를 대표해가지고 대유하는 게 있죠. 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럴 때 빵은 먹을 걸 대표하죠. 그렇게 융도 오랑캐 유목민 이민족을 대표하는 말이 융. 그럼 여기서 오랑캐에게 나아간다 이 말은 나중에 이렇게 더 발전해가 전쟁을 얘기해요. 전투 또는 전쟁. 그러면 좋은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7년 동안만 잘하면 백성을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다.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간다. 아니, 거부감을 안 느낀다. 왜냐, 내 지역까지 지켜야 된다는 동질감 생겨난다. 그만큼 정치를 잘 해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자왈 이 불교민 전이면 시위 기진이다. 이 불교민은 이 쓰다 불교민. 가르치지 않은 백성이죠. 교육이 없는 백성.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써서 전쟁에 한다. 이는 뭐뭐이다. 계사죠. 위. 이 위는 이 명사하고 같아요.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같은 느낌,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뭐이다죠. 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약간 뭐냐 기지 글을 버리는 거예요. 기지. 여기는 불교민이죠. 불교민. 그 불교민들을 민을 버리는 거다. 이 민을 버리는 거다. 이해가 돼? 작다 끝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14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